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헌법재판소로 가야죠.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워낙에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계엄군 사령관 등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해서 공방을 벌였었어요. 예. 핵심을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여러 가지 사실 폭넓게 질의가 있었지만 체포 지시를,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를 누가 지시했느냐, 이 부분이 일단 전체를 좀 꿰뚫는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어제 나왔던 증인 3명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한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국회에 나왔던 군 수뇌부들, 또 국정원 수뇌부고, 그들이 모두 다 체포 지시를 받았다. 예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문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 이 말 들었다고 한 사람이 이진우 전 사령관이고, 수방사령관. 예. 그리고 정치인들 누구누구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라라는 이야기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온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목이 됐죠. 주목이 됐었고, 특히나 정치인 체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제 법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그 권능 자체를 막아버리려는 시도, 계엄법 위반, 그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재판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고, 네. 탄핵 심판 행정 소송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질의가 있었던 거고요. 예. 특히나 그제 공개가 됐었던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공소장, 여기에도 이제 체포 지시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어제 탄핵 심판이 특히 주목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진술이 좀 사실상 엇갈리게 좀 나왔는데, 먼저 말씀하셨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본회의장 가서 4인 1조로 들쳐업고 나와라,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뭐 유튜브로도 봤고, 유튜브로도 김병주 의원하고 얘기하는 거 다 들었고, 국회에서 증언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제는 사실상 거의 다 노코멘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묵묵부답이었고, 본인의 형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라는 말을 이제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증인으로 나왔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 사람도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김용현 전 장관한테 받았다. 네. 특히나 체포 명단, 네. 명단에 대해서 뭐 이 사람들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있다고 말했던 인물들이다, 그런 명단이다라고 이제 검찰 가서 얘기를 했을 정도로 좀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게다가 아까 홍장원 전 차장한테 그 명단을 불러줬다는 사람도 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에요. 누구 뭐 말하자면 우원식 의장, 뭐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이름 다 불러줬다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계엄 과정에, 이 내란 과정의 핵심으로 사실 이제 분류가 됐던 사람이고, 네. 그랬는데 어제는 형사 재판에서 답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만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인영 전 사령관은 체포 명단, 검거 명단 이런 단어는 군인으로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뭐 특정 명단 뭐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예. 반면에 어제 이제 좀 마지막으로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과는 좀 달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게 진짜 맞냐라는 확인 질문이 어제 또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죠.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인영 사령관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를 했고.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모 아래쪽을 보시면 별표 표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그 아래쪽에 별표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말을 기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자,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여인영을 어떻게 도울지 도움을 뭐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도움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여인영 전 사령관이 쭉쭉쭉쭉 불러주더라.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걸 다 받아 적을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받아 적지 않았다 더 이상. 이거는 뭐 미친 짓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지난번에 하기도 했고요. 그것을 확인한 거죠. 정확히는 이제 뭐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적다가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난번에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공개가 됐던 거고, 예. 어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 표현 자체는 본인이 좀 부적절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내가 받아 적었고, 그리고 이 받아 적다가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이 나한테 말한 거니까 좀 복기를 해서 적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어놨던 것들을 자신의 이제 비서한테, 보좌관한테 좀 다시 정자로 적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기록을 남겨놨다라고 했었고, 그 메모를 어제 탄핵 심판에서 이제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윤 대통령 측은 내가 홍장원한테 얘기한 거는 이번 기회에 간첩들을 싹 다 정리하자라는 얘기였다. 간첩을 얘기한 건지 정치인들을 잡아서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신문 기회를 받지는 못했어요. 예. 이제 그 재판장에 이제 직접 하진 말아라라고 예. 해서 변호인들이 신문을 했었고, 윤 대통령은 별도로 변론 기회를 얻었었는데 네. 그 발언 기회를 받았을 때 이게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막 그런 계엄이랑은 상관없는 얘기를 한 거다. 간첩 얘기한 거다. 네, 그거를 이제 홍장원 차장이 잘못 이해한 거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변호인단에서도 아니 간첩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체포 얘기가 정치인 체포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어졌던 게 그럼 네. 국회 측에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네. 홍장원 차장한테. 네. 그러면 전화했을 때 간첩이란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홍장원 차장이 아니 간첩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었어요. 간첩 이야기 들은 적이 없고, 그 상황을 정리해봐도 그 계엄에 급박한 그 상황에서 갑자기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간첩 얘기를 했다. 이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여인영한테 도움을 뭐 줘라, 주고 받아라라고 했는데 여인영 전 사령관이 줄줄줄 사람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예, 또 정리할 게 있나요? 네, 있는데 일단 김준일 평론가의 평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어제 두 명 이제 네. 군인 2명은 사실상 진술 거부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증인 이제 진술 거부를 했고, 한 명 홍장원 1차장은 진술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본다면은 일단 그 군인 2명은 지금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루 전날에 재판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이에요. 전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1명이 기소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5명 예. 군 지휘부 박완수 전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어제 나왔던 그 2명 포함해서 5명은 지금 군사법원에서 받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군사법원에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은 저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여인영이라든지 여인용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논리가 뭐냐면요. 네.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 예. 예,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고, 뭐 이를테면 이진우 이제 수방사령관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계엄을 얘기를 선포를 하고 지시를 하면은 나는 그게 당연히 합법인 줄 알지, 내가 어떻게 그걸 불법인 줄 아냐. 그건 이제 자신을 방어하려는 논리인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요 탄핵 심판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뭐 이제 반복해서 만약에 그 얘기를 했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엄 지시가 내렸을 때 군 통수권자의 이 지시니까 뭐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게다가 법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자기 보호다 이해가 됐는데, 근데 왜 증언했던 걸 뒤집지? 거기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아니 그러면은 그런 뭐
정치인들을 체포해라 이런 걸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예.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뭐 진술을 바꾸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술을 바꾼다기보다는 뭐 바꾼 거는 맞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검찰의 공소장이나 이런데 뭐 보면은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본회의장 가서 뭐 4인 1조로 다 드러내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쨌든 재판에 불리한 것들은 다 싹 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장원 1차장은 재판을 받지 않으니까 본인이 소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바뀐 사람이 누구인가 말이 안 바뀐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홍장원 1차장도 안 바뀌었고요. 어제 뭐가 있었냐면 국회에서 국조특위가 있었어요. 내란 사건 국조특위가 있었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그 의원들이 물어봤는데 요원 그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했잖아요. 의원 의원 빼라고 한 게 아니고 요원들 빼라고 한 거다. 그런 거 아니다. 요원은 그때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그 시간 전화 받을 때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그런 뭐 시민 안정을 위해서 군 이런 거 들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곽종근도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뀌었고 홍장원도 안 바뀌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술이 바뀌거나 이제 소극적이거나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저는 뭐 제가 수사를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수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최초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술 오락가락할 때는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간첩 수사를 얘기했던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체포 지시라고 저쪽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건 또 조작된 거다라는 새로운 논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그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요거랑 좀 연장선상인데 결국 이제 민주당이 오염시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게 뭐냐면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그러니까 홍장원 체포 명단 메모가 박선원 민주당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뭐 이런 체포 지시라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1차장 해임하겠다. 해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시라.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사표를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체포, 뭐 한동훈 잡아라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체포 지시라고 해서 이제 좀 조작해서 저 음모를 펼친 거다라는 홍장원 차장을 회유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예요 지금?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어제 좀 화제가 됐던 발언이 달 그림자 쫓는 느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어제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발언권을 얻었어요. 거기서 한 말 들어보죠. 정치인들을 뭐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를 지금 뭐 이제 반대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나를 궁지로 모이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2시간 만에 끝났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취지처럼 들리네요. 예, 그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지금 뭐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할 것도 없지만은 환율 지금 뭐 난리가 났고 지금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1.8에서 1.7, 1.6으로 지금 낮췄어요. 경제 성장률 0.2가 낮아지는 게 지금 국가에 무슨 일인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직시를 했으면 좋겠고 어제 사설을 제가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0대 일간지 중에서 이제 6개가 썼는데 한국일보 물 전기 끊어 병력 1,000명 말했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윤. 그리고 동아일보 윤 면전서 나온 싹 다 정리의 증언 거듭 확인된 의원 끌어내. 세계일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한겨레 속속 드러난 윤석열 거짓말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서울신문 구체적 지시 담긴 공소장 실제 아무 일 없었다는 윤.
중앙일보 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답게 계엄 진상 밝혀야.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어느 하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하냐. 좀 당당하게 얘기해라 그런 거고. 홍장원 1차장 전화한 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황당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왜 전화했냐 홍장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1차장한테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근데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 지시할 게 있으면 원장한테 하지 왜 1차장한테 하겠느냐. 그러면서 기관장도 아니 홍 차장한테 전화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더 그 뒤에 얘기한 건 아니고 홍 장관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라 격려 차원이었다. 간첩 간첩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이게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막기가 어려운 걸 가지고 지금 막 막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온다. 그 어제 다 끝나고 나서 나가는 길에 이 증언했던 사람들의 소회를 밝히는 브리핑 같은 게 있었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이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진실과 사실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 그 주장들보다는 이제 어제 변론에서 나왔던 팩트 새롭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더 주목했는데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더 저는 주목이 됐던 지점이거든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천기 누설을 했습니다.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내가 했다라는 얘기를 말하다 중간에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공소장에도 안 나와 있었던 얘기인데 새로 이제 말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외에 엑스맨이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윤갑근 변호사. 직접 한번 볼까요, 그거는? 네, 보시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전화 오시면. 근데 그 전화 아마 와서 제가 오는 전화 모든 뭐 계엄사령관 또 뭐 장관 계속 전화가 엄청 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총이 없이 병력이 맨몸으로 들어갔고 그것도 지금 진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저랑 통화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 그러면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을 했겠네요. 그렇게 최초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뭐 끌어내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하면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은 대통령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끌어내라는 전화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하고의 질의응답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앞 단계에서 사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답을 안 한 상황이었고 2시간 정도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 측이 질의했을 때 계속 그런 답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그런 질문이 애초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제 취지로 질문을 이렇게 하다가 근데 여기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답을 했던 거거든요. 답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질의에는 응했는데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건 맞다는 취지로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거는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네요. 말을 안 하려고 했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신문이 이뤄지니까 윤갑근 변호사가 질의하고 있는 이 마이크를 윤 대통령 측 다른 변호인이 뺏어버립니다. 그만하라고. 도움 안 된다고.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확인된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저거가 이제 정확하게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좀 되지 않을 때 당황했을 때 저렇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제 또 하나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이제 질의응답할 때 상당수를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 12월 2일에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의 구체적인 내용이 또 이제 나왔어요. 12월 며칠이요?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작성한 메모. 메모에는 의명, 명에 따른다.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보았습니다로 시작해서 최초 V 대통령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그리고 장관님 회의 직후로 구분된 이제 절차가 이제 나열돼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를 하지 않았다. 나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그리고 윤석열도 뭐 나머지도 다 김용현 장관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이진우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장관님과 상의를 하고 뭐 이런 정황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전 모의를 했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선관위의 군대를 직접 이제 뭐 투입하라고 지시한 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헌재에서 보는 게 4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비상계엄 사유가 되느냐. 전시 내란 국가 비상 상태. 그렇죠. 두 번째는 포고령 내용이 이게 적법했느냐. 세 번째는 국회 병력 투입이 적법했느냐. 네 번째는 선관위 투입이 적법했느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입으로 인정했어요. 선관위에 군사 병력을 보내라고. 그거 지시한 건 내가 맞다라고 마지막 발언에서 인정했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탄핵 사유다. 어쨌든 뭐가 됐든. 근데 왜냐하면 그 계엄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적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 들어가서 국정원이 그 전까지 다 못 봤던 전산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킬이나라는 취지였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죠. 이게.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번 즉 계엄 사유가 되느냐. 계엄법상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에서부터 걸리는 것이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인데 그날 밤 누가 그것을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것인가. 너무나 평온했죠.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산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1, 2부 거쳐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정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